네, 발행했고 다음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위 노출이 잘 됐을까요? 노출이 안 됐네요. 노출이 안 됐을 때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선택지는 통계 유입 경로로 들어가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메뉴판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죠. 현재 이 키워드에서 3위로 나오는데 제가 1차로 원하던 키워드는 노출이 안 됐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키워드의 연관도를 딱 올려서 순위를 올려주는 거예요. 22시간이 지나니까 3위였던 포스팅이 1등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하루 뒤에 다시 검색하면 먼저 나오던 이미지 탭까지 밀어버리고 제 포스팅이 가장 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맛집 포스팅을 해볼 건데 나트랑에 있는 짜오마오라는 식당을 리뷰를 해볼게요. 검색량이 3,000에 스마트 블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약, 가격, 카드, 시푸드, 메뉴, 할인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런 스마트 블록 키워드들을 넣어서 제목 가안을 한번 짜보고 네이버에도 실제로 검색해서 스마트 블록 키워드가 똑같이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저는 다녀온 지 좀 돼서 지금 예약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최신 글들을 보고 예약을 지금은 할 수 없네요. 네, 예약을 할 수 없고 예전에는 DM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예약을 하지 않는다. 요거 참고하고 카드 결제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수수료가 일부, 수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적으면 좋으니까 다른 포스팅도 한번 볼게요. 2% 붙는다고 하네요. 요것도 적어주고 그 다음 키워드 할인 정보까지 알아볼게요. 베나자 VIP 5% 할인 가능 메모해두고 그럼 이제 바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식당 리뷰니까 사실 쓸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식당을 리뷰하는 거죠. 맛집을 리뷰하는 포스팅은 한 2~30분 내에는 끝내시는 거를 목표로 하시면 좋은데 앞에 자료조사는 끝났고 제가 어떤 식으로 대충 쓰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썸네일도 만들어주고 목차도 스마트 블록에 있던 키워드 기반으로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서론에 있는 목차랑 중간중간에 단락을 나눌 때 한 번 더 언급이 되니까 이것만으로도 키워드 반복 횟수는 충분하게 충족이 되죠. 위치는 구글 맵이나 한국에 있는 맛집을 리뷰하실 때는 네이버 지도 같은 거 넣으시면 되겠죠. 저는 해외여행 특성상 이렇게 지도를 좀 넣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셔서 시내 주요지 기준으로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이렇게 지도로 표시를 해줄게요. 그리고 해외 장소도 첨부할 수 있는데 왼쪽 위에 있는 국내를 해외로 바꿔주고 한글로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요거 해서 넣어주고 차오마오 1을 한 번 더 써주는 거는 크게 의미 없긴 합니다. 그냥 글자 수 채워주려고 넣는 거예요. 제가 쭉 작성하는 내용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핵심만 요약하면 굉장히 줄어들 만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살을 붙이고 아무 말 대잔치 같은 걸 하면서 조금씩 글자 수를 부풀려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500글자 정도는 맞춰주시는 게 좋아서 너무 뜬금없는 소리들이 아니라면 이렇게 중간중간 사진과 결이 맞는 내용들을 넣어서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유익한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좋겠죠. 물론 포스팅을 많이 해보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런 아무 말 대잔치도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엄청 전문적인 내용을 넣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을 작성할 때 시푸드, 해산물 이런 단어들도 언급해주는 이유가 짜오마오 시푸드, 짜오마오 해산물 이런 식으로 검색할 때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본문에서 똑같은 내용을 다루더라도 여러 단어들을 풍부하게 사용해 주시면 그 부분들이 전부 다 검색 세부 키워드로 잡히게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쭉쭉 작성을 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에 목차 작성하고 중간중간 한 번씩 목차 키워드를 반복해 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SEO가 잡히기 때문에 본문을 편하게 작성하시면 돼요.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게 콘텐츠를 만드는 거잖아요. 맛집 포스팅을 작성하실 때는 엄청 유익한 내용을 주기도 힘들어서 그 매장에서 내가 경험하면서 느꼈던 생각이나 그냥 맛이 있었다 없었다, 친절했다 아니었다, 매장이 지저분했다 깔끔했다, 시원했다 더웠다 이런 내용들에 적당한 살을 붙여준다 하는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맛집 글을 볼 때도 무슨 맛 평론가의 그런 대단한 인사이트가 담긴 그런 글을 본 적은 잘 없잖아요. 그런 글을 바라지도 않고 편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 할인 방법을 작성해 주는데 이게 중복 할인이 되는지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이용했을 때랑 할인이 달라졌네요. 이 내용 최신 정보로 내용 다시 바꿔줄게요. 예전에는 이렇게 10% 할인해줬는데 지금은 맛 쪽에 버터구이 서비스로 변경됐다. 현재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해피아워 시간에 방문하면 된다. 베나자 VIP 할인 정보도 알려주고 콘텐츠를 마무리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포스팅을 보게 될 사람들이 한번 보고 그냥 나가버리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내고 싶은 그게 제휴 마케팅이 됐든 제가 어떤 서포트 해주고 싶은 매장이 됐든 그쪽으로 보내주는 퍼널이라고 생각하고 활용해 주시면 더 좋겠죠. 다른 포스팅의 링크까지 넣어줍니다. 이렇게 발행을 하겠습니다. 발행할 때 해시태그 넣는 거는 요거는 해주셔도 좋고 뭐 안 해도 딱히 상관은 없는데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정도는 한 번씩 넣어주고 있어요. 뭐 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썸네일에 이분 얼굴이 나와 있으니까 얼굴만 다시 가려줄게요. 이렇게 발행을 하고 상위 노출돼 있는지 검색을 해볼게요. 노출이 안 돼 있네요. 작성한 포스팅이 상위 노출이 안 될 수 있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스팅 통계로 들어가 봅니다. 39명. 오, 제가 원하던 키워드에 노출이 안 됐는데 39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유입 경로를 눌러서 어디로부터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주는데,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짜오마오 메뉴판이라는 키워드로 압도적으로 많은 유입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메뉴판 이미지가 먼저 나오네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제 포스팅이 나옵니다. 제목에 메뉴판이라는 글자가 없는데도 메뉴판 관련된 포스팅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글이 노출이 되는 거죠.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 블로그, 글, 이 섹션 순서를 제가 바꿔보도록 할게요. 일단 글 수정에 들어가서 메뉴판 글자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메뉴판이라는 단어를 중간중간 언급을 해주면서 짜오마오 메뉴판이라는 이 키워드의 연관도를 확 올려주도록 할게요. 거창한 거 아니죠? 제목에 메뉴판 넣고 본문에 메뉴판 넣어주고 태그에 메뉴판 넣어주고 한 10초 정도 투자해서 이 정도만 바꿔줄게요. 그리고 1시간 뒤에 다시 검색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이미지가 나오고, 네, 제가 아까 3등에 있었는데 1, 2등을 밀어내고 1등으로 올라왔죠. 아래에 있는 포스팅들과 비교했을 때 수정한 이후에는 제 포스팅이 메뉴판에 더 연관도 있는 글이 된 겁니다. 지금 발행한 지 22시간 지났는데 하루 정도만 더 있다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날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나트랑 짜오마오 메뉴판. 발행한 지는 2일이 지났고 원래는 이미지가 먼저 나오고 블로그 글이 나왔는데 이미지 탭을 밀어버렸죠, 제가. 이렇게 그 키워드와 연관이 있는 콘텐츠가 없을 때 섹션에 이미지가 올라와 있고 다른 게 올라와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적합한 콘텐츠가 나타나면 재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밌게 한번 만져봤어요. 네, 이렇게 맛집 포스팅을 작성해봤는데 상위 노출이 안 됐을 때 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키워드를 찾고 알찬 내용을 넣어서 작성해도 상위 노출이 100% 되는 건 아니죠. 로직과 알고리즘 같은 부분들 외에도 경쟁 상대들의 카테고리 전문성과 그 블로그들의 박스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거 왜 노출 안 됐지? 라는 명확한 이유를 찾으려고 막 노력하셔도 그걸 확실하게 알아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루 종일 포스팅만 하는 전업 블로거들도 상위 노출을 100%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제목을 바꿔서 블로거들 밀어내고 섹션도 변화를 줘봤는데 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이게 또 이리저리 뒤집힐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선택지를 알려드린다고 했죠. 발행한 이후에 하루 정도 지난 거면 결과값은 얼추 나온 건데, 노출이 안 됐을 때 첫 번째로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포스팅 통계, 유입 경로를 보면서 그 포스팅이 현재 노출되어 있는 키워드에 힘을 실어서 좀 더 상위로 올려준다 라는 방식입니다. 물론 초반에 노렸던 스마트 블록 키워드와 비교했을 때는 검색량이 확 떨어지는 키워드들이겠지만 포스팅의 자기 객관화를 하는 겁니다. 눈높이를 진짜 현재 주소에 맞춰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개선을 해보는 거죠. 이 방식의 장점은 자잘한 세부 키워드들에서 확실한 상위권을 점한 채로 오랜 기간 동안 얇고 길게 조회수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루가 지났는데 노출이 안 됐을 때 거기서 좀 더 기다려보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사이에 스마트 블록에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노출됐을 땐 가장 많은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는 포스팅이 되는 거니까 다른 키워드로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연관도를 흐리지 않고 기도 메타로 기다려보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내가 딜을 해본다면 스마트 블록의 키워드 3개 정도를 묶어서 제목을 작성했다면 한두 개 정도는 포기하고 하나에만 집중해보는 것도 그 스마트 블록 키워드 하나에 연관도를 올릴 수 있는 방식이니까 이거는 각자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이 굵직한 두 가지 방향의 장단점을 이해를 하시고 본인 성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후자예요. 사실 저는 딱히 수정을 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내려가고 매번 포스팅할 때마다 그걸 되돌아볼 시간과 에너지로 다음 포스팅을 하나씩 더 발행하면서 치고 나가는 게, 저희가 블로그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닌데 스트레스도 훨씬 덜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나중에 돌아보면 블로그가 그냥 엄청 성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드리고 싶은 핵심은 블로그를 꾸준하게 하기 위해선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초보 때는 일단 대충 쓰자. 내가 포스팅에 2시간, 3시간 투자해서 실패 경험을 계속 하는데 포기 안 하는 게 더 신기한 거잖아요. 최대한 힘을 빼고 편하게 발행하시는 걸 가장 먼저 습관화하시면 상위 노출의 확률은 점점 올라가실 거예요. 이렇게 포스팅을 잘 하는 걸 넘어서 블로그로 수익을 내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고정 댓글에 넣어놓은 영상 확인하시면 지금 블로그로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